리넷이랑 여행자. 그리고 본이네?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랬구나. 폰타인을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평소에 이 항구를 지키고 있거든. 항해 기록이 필요한 거지? 바로 가져올게. 오늘도 그냥 지나가긴 글렀네. 휴. 그건 아니야.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진 매일 무난했어. 수상한 물건만 다 압수하면 배를 타고 퇴근했지. 범인은 대체 어떻게 수상한 물건을 꼭꼭 숨긴 걸까? 우리도 경비견도 전혀 눈치 못 챘어. 수상한 물건? 모조생트 말이야? 그뿐만이 아니야. 다른 금지품들도 우리의 조사를 피할 순 없어. 원래는 그런데... 그럼 압수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 일단 창고에 보관했다가 진짜로 수상한 물건인 게 확인되면 법률청에 인계해. 그리고 너무 수상하진 않은 물건, 이를테면 금지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같은 건 싣고 온 배에 돌려주지만 통과시켜주진 않아. 오래 기다렸지? 최근의 항해 기록을 전부 가져왔어. 지라드도 데려왔네요. 지라드가 혼자 따라온 거야. 내 몸에 무슨 냄새라도 묻은 것처럼. 지라드가 왜 너희한테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지? 모조생트에 접촉하지 않게 최대한 조심했는데도 흔적이 남았구나. 범인은 대체 어떻게 위장한 거지? 일단 항해 기록부터 살펴봐. 직원 출퇴근용 배 빼고는 전부 기록되어 있어. 사랑의 집. 반출 기록이 꽤 많아. 사유는 전부 해외 입양이네. 거기 원장이 그랬는데 폰타인에서만 볼 수 있는 고양이 강아지가 해외에서 인기래. 그래서 해외 입양 서비스를 개설했다나? 사랑의 집 원장 분우아가 전에 본이를 찾으러 왔었지. 너도 눈치챘구나. 범인의 위장이 뭔지. 분우아는 그때 본이의 배에 이물질이 있는지 체크한 거야. 뭐라고? 약물 제조 거점에서 발견한 밀봉 주머니엔 특수한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지. 나무통 뚜껑에 틈을 남겨두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공기 주머니로 나무통을 세운 건 슈브르즈가 나머지 약물의 용도를 바로 알아채지 못한 것도 그 약물이 사람용이 아니라 동물용 마취약이었기 때문이야. 피에르는 약물 제조 거점에서 동물들에게 모조생트를 밀봉한 주머니를 삼키게 하고 동물을 나무통에 넣어 분우아한테 넘겼어. 밀봉 주머니와 동물의 채취로 모조생트의 냄새를 숨긴 거구나. 이 사실을 모르는 한 고양이 배를 주물러서 검사할 리도 없을 테고, 설령 정말 주물렀어도 발견하긴 어려웠을 거야. 응. 게다가 모조생트를 삼킨 동물을 평범한 동물 사이에 숨겨서 수출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다면 알아채기 더 어려웠겠지. 들어있진 않을 거야. 아니면 분우아가 그때 그냥 물러나지 않았겠지. 피에르가 사라지기 전에 새로 숨긴 모조생트가 있는지는 분우아도 모르는 모양이야. 그러다 신문을 통해 자기가 피에르한테 준 고양이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지. 만약 피에르가 고양이에게 모조생트를 숨겼다면 본인은 걸어다니는 증거물이나 마찬가지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수해야 했을 거야. 그래서 본이를 살펴보겠다고 찾아온 거구나.
어이, 잠깐만. 잘 이해가 안 돼. 물건을 동물로 위장하는 것까진 알겠는데 왜 굳이 떠다니는 나무통에 고양이를 숨긴 거야? 그렇게 편리한 물건이 있는데 왜 나무통에 직접 모조생토를 넣지 않고? 위장은 물건을 받은 후에 해도 되잖아. 동물이 삼키게 하려고 주머니를 최대한 얇게 만들었으니 자칫 잘못하면 이빨에 긁혀 주머니가 찢어질 수도 있어. 그 처리에는 상당한 체력과 기술이 들어갈 테니 양리의 해박한 피에르한테 맡기는 편이 나았겠지. 아까 우리처럼 모르는 사이에 몸에 냄새가 묻는 불상사도 피해야 하고 말이야. 좋아. 그럼 바로 사랑의 집으로 가서 분우아를 체포하자. 나도 경비장 씨를 데려가서 도울게. 사랑의 집 본부가 이쪽에 있어. 분우아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유의해. 어? 여러분은 저번에 잠깐! 그쪽은 경비대? 어서 붙잡아. 놓치면 안 돼. 순순히 항복해. 분우아. 살려주세요. 전부 말할게요. 전부요. 몇십 년간 쌓아올린 사랑의 집의 평판을 이런 짓에 이용하다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고작 이 짐승들 때문에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려서 전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했다고요. 그딴 건 아무도 안 물어봤어. 당장 말해. 어떻게 피에르와 손잡게 된 거지? 제가 사랑의 집을 물려받은 뒤로 운영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러던 중 누군가가 편지를 보내왔죠. 반려동물 몇 마리만 해외로 운반하면 목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편지에 적힌 대로 몇 번을 운반한 뒤에야 제가 뭘 옮긴 건지 알게 됐어요. 그때 피에르가 다시 편지를 보내와서는 이미 공범이 되었으니 체포되기 싫으면 순순히 협조하라고 협박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뭘 옮기려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건지. 죄가 더 늘어나기 전에 솔직히 털어놓으시지. 알겠어요. 전 피에르가 시키는 대로 나무통과 공기 주머니를 만든 후 배를 타고 정해진 장소로 잠든 동물들을 데려가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배를 몰고 가서 나무통에서 잠든 동물들을 데려왔지요. 수가 어느 정도 차면 항구를 거쳐 해외로 보내고요. 전 피에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운반 시간도 해외 고객도 그리고 원료도 전부 그 사람이 관리했다고요. 저도 몰라요. 전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늘 편지로만 연락했으니까요. 마지막 편지를 받은 게 언제죠? 어젯밤이요. 그림자 수사청에서 찾아왔다면서 한동안 피신해 있겠다고 했어요. 어디로 갈 건지는 안 알려주고 그냥 저한테도 조심하라고 하던데요. 피에르는 며칠 전에 도주했어. 어젯밤의 편지는 아마도 피신한 후 보낸 거겠지. 태웠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 시켜서 매번 그래왔어요. 사랑의 집의 사람들도 알아챌 수 없도록요. 증인도 물증도 모자란 틈에 피에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처럼 들리네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진짜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신문에 보면 알겠지. 증언과 물증에 오류가 있다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네. 이번에는 진짜라니까요. 아, 정말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보니의 공도 커요. 맞아. 보니 덕분에 분우아의 꼬리가 잡혔지.
보니가 너희한테 정이 많이 들었나 보네.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새로운 소식 있으면 연락하자. 어, 음. 눈치챘구나. 분우아가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지만 처음에 느꼈던 위화감이 더 강해졌어. 성급히 조사하다가 중요한 점을 놓쳤는지도 몰라. 추리 모드를 활성화해서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다시 눈여겨볼 만한 의문점이 있을까? 분우아는 밀수를, 피에르는 제조를 담당했어. 이 사이에 우리가 관가한 부분은 없을까? 맞아. 분우아는 원료 조달도 피에르의 소관이라고 했지만 그림자 수사청에서는 관련 기록을 찾지 못했어. 폰타인 과학원에서 원료를 분실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 없고. 분우아가 어젯밤 받은 편지에서 피에르는 도주 중이라고 했지. 이 편지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피에르가 보니에 배에 모조생트를 숨겼다면 본인은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증거물이야. 숨기지 않았어도 동료가 당황하지 않도록 알릴 필요가 있었겠지. 실제로 분우아는 보니를 찾으러 왔다가 우리의 의심을 사게 됐으니까. 편지를 쓴 사람이 보니의 일을 몰랐거나 애초에 동료에게 경고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그림자 수사청은 피에르의 거처에서 보니와 레페브르의 펜던트를 발견했어. 그게 우리가 조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지. 모조생트에 흔적 하나 묻혀가지 않던 자인데 어쩌다 이렇게 뚜렷한 단서를 남긴 걸까? 마지막 의문점은 이거야. 분우아의 증언을 들은 후로 왜 위화감이 더 짙어진 걸까? 추리 모드 종료. 어쩌면 우린 이미 진실에 다가갔는지도 몰라. 얌전히 따라와. 아파요.
다른 볼 일이라도 있어? 뭐? 그렇구나. 이제야 앞뒤가 맞아. 그게 갑자기 무슨 농담이야. 범인인 분우아까지 깜짝 놀랐잖아. 분우아도 속았으니까요. 아마 피에르 쪽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이상했어요. 피에르는 왜 보니와 펜던트를 챙겨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쉽게 그림자 수사청에 들켰을까? 이건 메사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의 행동 패턴과 맞지 않아요. 합리적인 답은 단 하나. 피에르도 분우아처럼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거죠. 그림자 수사청에서 찾아오기 전에 그는 아마 이런 지시를 받았을 거예요. 경비대에서 사람을 보낼 테니 증표로서 고양이와 펜던트를 챙길 것. 하지만 사실 그 편지를 쓴 제3의 인물은 진작부터 피에르와 분우아를 희생양 삼아 혐의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진짜로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요? 분우아의 증언이 있으면 범인은 밀수 담당 분우아, 제조 및 기타 담당 피에르 2명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아니지. 피에르를 체포한 뒤에 두 사람의 진술을 대조해보기만 하면. 네, 그래서 제3의 인물은 피에르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렸어요. 그자는 피에르의 혐의를 드러나게 한 후 이제 안전해졌으니 다시 본이를 데리고 거점으로 돌아가 작업을 계속하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 타이밍에 실종되자 피에르의 혐의는 더욱 짙어졌어요. 그리고 그림자 수사청은 피에르의 곁에 있는 본이를 본 적이 있죠. 이 실마리를 따라 사랑의 집을 조사하고 분우아가 진실을 시인하는 게 바로 제3의 인물이 바라던 바였을 거예요. 설마 어제 제가 편지를 받고 피에르가 살아있다고 여기게 된 것도 그 사람의 위장이었던 건가요? 그랬군. 당장 돌아가서 이 단서를 토대로 재조사를 진행할게. 슈브르즈가 그랬어요. 선입견은 사건 해결의 가장 큰 적이라고. 그런데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우리에게 선입견을 심어준 사람이 있어요. 피에르가 실종된 건 죄를 인정하고 도주한 거고 레페브르 가문의 생존자는 피에르다. 하지만 실종이 사실 입막음 당한 거였다면 신분을 속인 사생아도 사실은 다른 사람 아니었을까요? 에? 농담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전에 한 말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건 인정해. 그 점은 반성할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계획에는 또 다른 구멍과 변수가 존재했어요. 그림자 수사청이 피에르를 의심하게 하는 건 첫 단추에 불과해요. 만약 당신 뜻대로 의심의 화살이 곧장 사랑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떤 단서가 더 나올지 장담할 수 없었죠. 이게 계획의 구멍이에요. 늘 배우에 숨는 당신은 섣불리 사랑의 집을 조사해보자고 제안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의문점을 만들어내야 했죠. 수사가 확대되면 거점을 찾는 건 시간 문제에 불과해요. 이때 용의자 곁에 있던 반려동물이 약물 제작 거점에서 발견되고 상태까지 이상하다면 약물 은닉 방법은 순식간에 밝혀지고 반려동물을 빈번하게 수출하는 사랑의 집이 다음 수사 대상이 되겠죠. 그럼 목적 달성이고요. 아마 당신이 피에르를 공격할 때였을 거예요. 당신은 보니에게 모조센트가 숨겨져 있는지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죠. 하지만 당신은 곧 새로운 기회를 찾았어요. 보니를 주운 우리가 신문에 공고를 낸 거예요. 분우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보니에게 모조센트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황급히 우릴 찾아왔어요. 보니 몸에 범죄의 증거가 남아있길 바라면서요. 용의자의 고양이를 조사하다가 동물의 모조센트를 숨긴 수법을 찾아냈다. 당신은 이런 핑계로 사랑의 집에 혐의를 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본인은 피에르가 약물을 숨기기 전에 도망쳐 나왔고
당신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어요. 그러나 당신은 금방 또 다른 계획을 떠올렸죠. 바로 여행자와 저를 이용해 분우아의 혐의를 밝혀내는 거였어요. 레페브르라는 이름을 이용해 우릴 조사에 합류시키면 분우아가 피에르의 고양이를 찾아다녔다는 단서도 특별순찰대의 귀에 들어갈 기회가 생기죠. 내가 확실하지도 않은 기회 때문에 그 정도 공을 들였다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등방울 항구에서 우리가 사랑의 집을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단서는 당신은 사람들이 사랑의 집을 금방 알아채도록 일부러 관련 항목을 눈에 띄는 위치에 기록해 두었죠. 게다가 그 항해 기록엔 항구 직원, 즉 당신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당신은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항구에서 압수한 원료를 몰래 빼돌리거나 배를 타고 나무통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물의 제조와 밀수를 담당한 두 사람은 원료 조달을 맡은 게 제3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피에르는 나무통에 원료로 약물을 제조하고 동물로 위장한 후 모조생트를 숨긴 동물을 다시 나무통에 넣어요. 마지막으로 분우아가 동물을 회수하고 수가 차면 해외로 보내는 거죠. 이게 당신이 계획한 밀수 과정이에요. 이럴 수가. 전혀 눈치 못 챘는데.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구나 너희. 다음 말이 뭐일 것 같아? 차라리 소설을 쓰지 그래? 행동 패턴이 쉽게 예측되는 걸 보니 증거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피에르가 실종 상태인 한 조사는 중단되지 않아요.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당신은 피에르가 자결하는 결말을 계획했겠죠. 해외에 연락하고 원료를 빼돌린 죄, 심지어는 레페브르라는 신분까지 전부 떠넘길 속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피에르가 어제 편지 쓸 때 살아있던 것처럼 꾸미려면 반드시 합리적인 사망 시간을 준비해야 해요. 그러려면 일단 시신을 숨긴 후 나중에 현장을 조작하거나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운 장소에 둬야 하죠. 물속 같은 곳에요. 그곳은 당신이 수시로 감시할 수 있으면서도 분우아가 죄를 인정하기 전까지 발각되지도 않을 곳이어야 해요. 선택지는 이 정도뿐이니 하나씩 조사하다 보면 금방 발견될 거예요. 지금 체포될 당신에겐 더 이상 시신을 숨기거나 자결 현장을 꾸밀 겨를이 없을 테니까요. 웃기는 소리.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날 체포한다는 거야? 그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난 엘로디 레페브르! 특별순찰대 대장의 권한으로 너에게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의는 돌아가서 듣지. 등방울 항구에서 너희가 사랑의 집을 조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런 상황일 줄이야. 추가적인 정황을 발견했어. 넌 다양한 이유로 종종 교대 근무 시간을 바꿨더군. 그리고 그 시간대는 사랑의 집, 그리고 몇몇 해외 선박이 움직인 시간과 상당 부분 일치했어. 그건 우연이에요. 아마도 정당한 이유를 지어냈겠죠. 그래도 혐의를 받긴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조사 후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리넷과 제가 결백을 증명해 드릴게요. 호흡 빈도와 표정을 보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요. 변장과 잠입은 과거 레페브르 가문이 자주 쓰던 수단이지. 경비대회까지 마술을 뻗칠 줄은 몰랐지만 시기상으로 볼 때 당신의 잠입은 레페브르 가문이 몰락하기도 전이에요. 이 신분 덕에 당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넌 경비대의 일원으로서 레페브르 가문 숙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말의 혐의를 없앴어.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듯 냉혹하고 잔인하게 동료를 버렸지. 꼭 지금처럼 말이야. 난 역시 이용당한 거였어. 동료?
이렇게 멍청한 놈한테 내 동료가 가당키나 해? 브누아도 피에르도 날 깔보던 레페브르 놈들도 전부 마찬가지야. 난 배다른 자식이란 이유로 수석처럼 이용당했어. 스파이가 되어야 해서 이름을 가질 자격조차 없었다고. 놈들이 살아있을 땐 숨죽인 채 살아야 했고, 놈들이 죽은 뒤엔 원수가 찾아올까봐 신분을 숨긴 채 밤낮없이 떨어야 했어. 지난 몇 년 동안 마지막 레페브리인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기나 해?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뭐? 뭐라고? 너도 놈들에게 당한 피해자잖아. 안 그래? 한낱 이름에 지금까지 얽매여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엘로디. 순순히 항복하시지. 더 할 말 있으면 신문 때 얘기하도록.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더 이상 다가오지 마. 그건 이게 뭔 줄 알아? 사랑의 집에 폭탄을 잔뜩 숨겨뒀다고.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그 동물들도 무고한 사랑의 집 직원들도 전부 내 길동무 삼아주겠어. 정의롭다고 자부하는 너희라면 이런 결말을 두고 보진 않겠지? 내가 장님인 줄 알아? 채! 경비장치! 전부 해치워버려! 젠장, 도망칠 생각이군. 얼른 전투를 끝내야 해. 가루가 되어라. 가움의 이름으로 흩어져라. 번개는 물러서지 않아. 벌써 당하다니. 그래도 도망칠 시간은 벌어서 다행이네. 휴,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해결하는 게 더 쉽네. 여기 그냥 장난감이었어. 그래서 분우아를 기절시킨 거구나. 분우아가 사랑의 집에 폭탄 같은 건 없다고 얘기할까봐 걱정한 거겠지. 모습조차 드러낸 적 없는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의 집까지 가서 폭탄을 설치했을 리 없지. 협조해줘서 고마워. 이자들을 데려가서 신문하고 사랑의 집을 인계받을 사람도 찾아볼게. 너희 진술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이 가주겠어? 진술은 오빠만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난 돌아가서 극단의 상황을 설명해야 해. 전에 여행자랑 잡은 약속도 사건 때문에 미뤄졌고. 중간에 일이 많아서 깜빡했나 보네. 우리 집에서 본이랑 놀아주고 차도 마시기로 했잖아. 극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돌아온 후에 차를 끓여서 본이랑 같이 집 앞에서 기다릴게. 오늘 진지 모드의 유지 시간이 역대 최장인 것 같은데? 누구 때문이려나? 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조 생트는 폰타인에서 소규모로 유통되다가 나중에 대규모 밀수로 확대됐어. 처음에 유통된 건 피에르가 초기에 만든 재고였을 거야. 하지만 피에르의 서툰 범행은 곧 순경인 엘로디에게 발각됐지. 거기서 엄청난 이유는 물론 신분을 숨기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발견한 엘로디는 암암리에 피에르의 초기 범행을 숨겨줬고, 분우아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지금까지 수집한 범행 증거와 거액의 이윤을 빌미로 후속 계획에 협조하도록 포섭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리넷을 만나버렸지. 평소엔 깊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진지 모드의 리넷은 그 누구보다도 예리하거든. 그만큼 에너지 소모도 빠르지만 말이야.
우린 진술하러 가봐야 하니까 리넷을 충전하는 일은 너한테 맡길게. 경비대가 올 때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을게. 더는 도망 못 갈 테니까 걱정 마. 사건에 사용된 원료엔 모조생트 제조 외에도 다양한 용도가 있어. 그래서 바로 금지품으로 처리되진 않아. 항구에 잠시 압류해뒀다가 각종 신고가 통과되면 통관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박으로 반송하지. 엘로디는 아마 반송되기 전에 원료를 바꿔치기 했을 거야. 원료를 싣고 온 해외 선박도 대부분 엘로디와 사전 협의가 되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바뀐 물건을 반송받고도 별 반응이 없었던 거지. 이 건은 계속해서 추적할 생각이야. 엘로디를 체포한 이상 나머진 시간 문제지. 여기 차는 마실수록 쓴맛이 올라오네. 홍차랑 고양이는 역시 대기 모드에 가장 잘 어울려. 너도 한잔 할래? 보니가 이제 너한테 먼저 다가가네? 없어. 정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정보든 마구잡이로 수집하면 효율이 오히려 떨어지거든. 게다가 진술과 티타임 중에 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좋은 대답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이 없었으면 하루 종일 여기서 대기 모드로 있었을 텐데 지금은 에너지도 시간도 별로 안 남았네. 지금은 충전 속도가 아주 빨라. 내게도 느껴져. 처음부터 조금 이상했지만 본격적으로 의심하게 된 건 보니가 엘로디를 싫어하는 걸 봤을 때부터야. 보니가 엘로디를 피한 건 전에 거점에서 엘로디를 피해 숨은 적이 있거나 엘로디가 나쁜 사람이란 걸 눈치채서였을지도 몰라.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고양이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거든. 생각이 너무 많은 인간보단 고양이들의 직감이 더 정확할지도 몰라. 예를 들어 보니는 계속 널 좋아했어. 메이플 사탕보다 달콤한 신선한 과일이에요. 알아맞지 마.